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람 TV.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서로 돕는 미생물과 인간.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몸에는 체세포 수를 넘어설 만큼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음식을 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미생물을 먹여 살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총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면 홀로바이옴은 사람과 미생물을 하나로 보는 개념이다. 미생물과 인간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성이 있다. 분리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한 생명체로 보는 것이다. 장내 미생물의 유용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동안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던 미생물조차 그 역할이 있음이 드러나는 중이다. 바이러스는 감염병의 주범으로 모두가 꺼리는 미생물이다.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 사스, 코로나19 이런 병들이 모두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바이러스지만 좋은 일도 한다. 바이러스는 면역계를 자극해 암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인체를 지켜낸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지에서 면역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으며 독일 괴팅겐 대학 피부병 클리닉의 클라우스 콜멜 교수 연구팀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던 인체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현상을 1999년에 확인했다. 저널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인 최근에는 영국 서리대학교의 하데브 판다 종양학 교수팀이 방광암 종양 부위에 감기 바이러스를 투여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실험을 성공시켰다. 체내에서 가장 다양한 미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이 장이다. 장내 미생물은 인체가 분해하지 못하는 물질을 발효시킨다. 요즘 먹거리에는 농약, 첨가물로 인해 화학합성 물질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데 인체는 이를 소화시키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소화되지 못한 유해 화학물질은 인체 내에 쌓여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시킨다. 산과 들의 페트병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몇십 년 동안 썩지 않으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인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라. 하지만 장내 박테리아는 이런 물질까지 잘게 쪼개어 처리한다. 똑같이 방부제, 색소, 감미료 같은 식품을 먹었음에도 장내 환경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해를 덜 입는다. 박테리아가 유해물질의 분해를 돕기 때문이다. 또한 인체는 육류와 동물성 단백질을 70%밖에 소화시키지 못한다. 나머지는 장에 남아 장내 부패를 유발한다. 고기를 먹고 방귀를 뀌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이 건강한 사람은 장내 박테리아가 단백질 분해를 돕기 때문에 단백질 부패에 해를 덜 입는다. 박테리아는 먹이를 얻어 좋고 인체는 건강을 지켜줬다. 이러한 미생물과 인간 사이의 상호 의존성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을 연상시킨다. 악어새가 악어의 구강을 청소해 주므로 악어는 건강을 유지하고 악어새는 먹이를 얻는다. 공생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한편 한쪽은 이득을,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보는 관계를 기생이라고 한다. 결국 미생물이 인체고 인체가 미생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돈을 벌고 밥 먹고 숨을 쉬는 것은 미생물을 먹여 살리는 일이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중국 상해에 거주하는 이춘하 씨는 인체 정화를 통해 새 삶을 얻기도 했지만 내게도 참 고마운 사람이다. 행복하던 춘하 씨 삶에 먹구름이 낀 것은 2014년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서부터이다. 당시 늦둥이 둘째의 나이가 6살이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서 춘하 씨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유방을 잃는다는 것은 여성성을 포기하는 일이었다. 엄마 젖을 만지며 어리광을 피워대는 아이에게는 뭐라 말할 것인가. 춘하 씨는 유방을 보전하기로 하고 10시간이라는 긴 수술에 들어갔다. 유방을 잘라내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짝짝이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고통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호르몬제를 복용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바늘로 찌르듯 눈이 아파왔다. 또 2개월이 지나니 머리가 부서질 듯 아팠다. 나중에는 위가 아파 밥을 삼킬 수가 없었다. 눈에 암이 전이됐나? 머리에 전이됐나? 위에 전이됐나? 온갖 걱정이 어깨를 짓눌렀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들락거리며 검사를 받는 게 춘하 씨의 일이었다. 새로운 곳이 아프면 또 그리로 암이 전이된 것 같아 안절부절 못했다. 당장 죽을 것 같았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병원 치료에만 매달려 있던 그녀에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우연히 대학 동창회 위챗 모멘트를 방문했다가 효소 단식,
즉 인체 정화로 유방암을 치료한 사례를 알게 된 것이다. 그 친구는 춘하 씨에게 2년 넘게 자연요법에 대해 알아보라고 권고하고 있었다. 그동안 모든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사례만큼은 귀에 쏙 들어왔다. 같은 유방암 환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춘하 씨는 즉시 연변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다. 천근만근 추를 탄 듯 무겁기만 했던 다리가 구름 위에 올라탄 듯 가벼워진 것이다. 더 신기한 것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인의 변화였다. 그분 가슴에는 10cm가 넘는 단단한 암덩어리가 만져졌는데 어느 날 그것이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춘하 씨를 만난 것은 그해 10월 강해 차 연변을 방문했을 때였다. 춘하 씨는 나의 강의를 중국어로 통역해 청중에게 들려주는 일을 맡았다. 통역 중에 자연스럽게 내 강의를 듣게 된 것이다. 그때 선물로 받아든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를 단숨에 읽어내려가며 그녀는 엉엉 울었다고 한다. 이게 바로 건강 복음이구나. 내가 그동안 무식해서 병이 들고 아팠구나.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수술도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오만까지 감정이 교차했다. 이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춘하 씨는 상해로 돌아가자마자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를 육성으로 녹음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다양한 SNS 채널에 올렸다. 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장내에 거주하는 폭군에 대해 알게 된 것처럼 그 복음을 뒤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인체 정화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어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음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설사했던 것. 그러다가 생리 때만 되면 변비가 시작됐어요.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면서도 내 신체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 폭군 때문에 장의 성질도 더러워지고 성격도 나빠졌던 거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녀. 그것도 모르고 춘하 씨는 심리치료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속이 편하니 성질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장적 내청이란 말은 저를 두고 하는 말이어요. 성격 조절 못하고 매사에 우울한 것이 마음 탓인 줄만 알았으니. 춘하 씨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장내 부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유방암까지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춘하 씨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녀의 노력이 중국 대륙의 인체 정화라는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맞이하는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